저희가 9.11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들도 하고 또 이제 지금도 기억에 아직까지 남아가 있는 게 9.11 테러입니다. 이게 이제 2001년도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이제 테러범들에 의해서 폭발을 하게 됐는데요. 공격을 받게 됐는데요. 이때 그 몇 시간 만에 한 3,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25,000명이 부상을 당했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정말 너무너무 놀랐죠. 근데 이때 이 사고가 나기 전에 릭 레스콜라라는 분이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지금 그 쌍둥이 빌딩에 그 모건 스탠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안전 담당자였고 이분은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 관리에 대한 경험치가 풍부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국제무역 그 센터가 테러범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었대요. 강조를 했었는데 워낙 높은 층이잖아요. 100층이 넘었잖아요. 103층인가? 100층이 넘는 그 쌍둥이 빌딩을 그렇게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과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다 무시를 했대요.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이 세계무역센터가요, 두 개 중에서 맨 처음 폭격을 받은 것은 북쪽 빌딩이고, 모건 스탠리가 있는 그 곳은 남쪽 빌딩, 그 바로 옆에 이제 빌딩이었어요. 44층에서 74층 사이를 모건 스탠리가 다 쓰고 있었던 거죠. 상주하는 직원이 2,700명. 예,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고층 건물과 그에 대한 테러, 화재 이런 데 대한 그 위험에 대한 분석을 이분이 쫙 다 하셨던 거예요. 다 하시고 거기 대비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계속 얘기했는데도 관심을 못 받은 거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데 93년도에 그 건물 지하에서 폭탄 테러가 한번 있었대요. 93년도에.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이 릭 레스콜라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테러에 또 화재에 대비하는 훈련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릭 레스콜라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냐면요. 인간이 공포에 직면하게 되면 뇌가 기능을 상실하는 현상이 생긴대요. 그래서 때로는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시야도 생기게 되고 귀가 안 들리게 되는, 그냥 귀가 먹어서 주변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슬로우 비디오 있잖아요. 슬로우 비디오처럼 화면이 이렇게 가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인간이 공포에 노출이 되면 일시적으로 뇌가 이제 기능을 못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폭격을 당했을 때, 국제무역센터가 폭격을 당했을 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그 위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몇십 명이 된대요. 그 고층에서 불길이 휩싸이니까. 그리고 이제 북쪽 빌딩에 한번 비행기가 와서 테러를 하고, 좀 있다가 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있는 그 남쪽 빌딩도 또 폭격을 당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인간들이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소에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분이 강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공포 반응은 반복적인 실제 훈련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생겼을 때.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 두뇌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재난 상황을 가정에서 반복 훈련함으로써 재난에 대처하는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뇌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지만 반복 훈련된 우리의 몸은 기억을 해서 본능적으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릭 레스콜라가 계속적으로 훈련을 했었던 게 뭐냐면 반대도 많이 했대요. 그때 93년도에 폭탄 테러가 있었지만 또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또 있을까 하면서 훈련을 하자고 하면은 꼭 해야 되나,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계속 반대도 엄청 많았고 주변에서 비아냥거리는 비난도 굉장히 많았었대요. 그런데 릭 레스콜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에 고객이 매일 거의 한 250명 정도는 고객이 온대요. 그 고객들조차도 훈련을 같이 시켰대요. 모두를 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74층부터 44층이니까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74층부터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겠대요. 그 다음에 73층, 72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계단을 타고 내려오도록 했고, 왜냐하면 전기가 나가버리면 엘리베이터가 가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또 사람이 공포에 걸리게 되면은 불안한 생각, 막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막 충동적인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겠대요.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겠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폭격이 됐을 때, 처음 건물에 폭격을 당했을 때, 릭 레스콜라는 사람들에게 안내 방송과 함께 마이크를 들고 이제 빨리 피난을 하라고, 평소에 했던 대로 피난을 하라고 계속 고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 안정을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평소에 릭 레스콜라가 계속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로 그 사람들을 계속 대피를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대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차례차례 평소에 훈련한 대로 다 내려오게 한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상주 직원 2,700명, 고객 250명인데 여기에서 13명 빼고 다 밖으로 나왔어요. 구출이 됐어요. 근데 릭 레스콜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몇 명 남아있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본인은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몇 사람 때문에 본인이 안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 구출한다고. 그래서 그 13명이 이 릭 레스콜라를 포함한 안전요원 4명과 나가지 않은 그 몇 명이 함께해서 13명이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이분이 저는 참 뭐냐면 재난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훈련한 거였어요. 누가 살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생존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건 스탠리는 거의 그 다음 날부터 다른 곳에서 업무가 전혀 지장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제가 우리 비즈니스와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도 이 국제무역센터라는 것은, 테러라는 것은 사실은 진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위험은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어요. 세계 미래 보고서를 비롯해서 미래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뭔가가 올지 모른다. 올 수 있다. 경제 불황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더 심각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식량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심각할 거예요. 저도 이번에 책을 읽어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식량을 대비하는 그 수준이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자국민들을 먼저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곡물들을 딱 쥐고 있으니까 이게 흐름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곡물 그 가격이 막 오르고 하잖아요. 그거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국민을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세계의 안위를 위해서 그거는 둘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의 지금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리고 2023년도에 모두가 가난해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게도 기업도 정부도. 이거는 혹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미리 예견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쌍둥이 빌딩이 테러에 대비해서 그 훈련을 할 때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희박한데 왜 그걸 하냐고. 시간도 사실 74층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로스가 되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뉴노멀 3.0, 웹 3.0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웹 3의 시대가 우리의 지금까지의 생활을 완전 뒤바뀌어 놓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챗 GPT도 지금 완전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미래 지도를 펼칠 때인데 인류는 재앙 위에 재앙이 더해지는 메가 크라이시스에 직면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기는 결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는. 미래의 가능성을 읽어내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위기는 곧 더 큰 도약의 기회를 찾아올 것이다.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 2023 세계 미래 보고서의 서문에 정확하게 딱 나와 있었어요. 맞아. 누가 이렇게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하고 위기가 올 거라고 하고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데 그것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 미래를 그냥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투자가의 꿈이기도 하고 비즈니스 세계의 마지막 비밀이 지속적인 연간 성장세와 견실한 현금 흐름, 투자 자본 대비 고수익, 세계 시장 확대 가능성을 갖춘 산업. 이 산업이 우리의 손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볼 때 저는 메나테크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왜 메나테크가 솔루션이 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이 너무 무너진 상태에서 그 돈을 거기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죠. 근데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슬픈 게 뭐냐면 돈을 벌려고 건강을 포기하고 너무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돈을 벌려고 건강을 포기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부터는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그 벌어놓은 이상의 돈을 다 쓴다라는 거예요. 삶의 질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답은 저는 메나테크에 있는 그 글리코 영양소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메나테크에는 완벽한 솔루션이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모두가 질병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거의 반건강의 상태인 거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질병들도 아니고 어떤 증상들이죠.
이 증상들은 아마 이 자리에도 메나텍을 만나기 전에는 거의 다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일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가면 고혈압, 고지혈증은 나 그것밖에 나쁜 거 없어. 나 그것만 있으면 다 건강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염 없으면 그냥 현대인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죠? 어쨌든 이런 모든 불편한 점들을 거의 가족들이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몸에 있는 독소로 인한 염증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들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질병들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아무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심각성 자체를 못 느낀다.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식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식생활의 변화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불규칙적인 어떤 식사도 하기도 하고, 또 먹거리가 외식이 너무 많죠. 거의 또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또 방송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인 가구의 거의 46%가 빈곤층이래요. 1인 가구의 46%가 빈곤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정도로 한 끼를 때우는 개념으로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이 자꾸 무너지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러면서 영양의 불균형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유기농으로 너무너무 잘 챙겨 먹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좋은 거를 챙겨서 먹는다 하더라도 벌써 영양의 상태가 과거와 지금이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1914년도에는 사과 한 개면은요, 칼슘 500mg 섭취가 됐는데, 92년도는 26개를 먹어야지 1914년도와 동일한 영양을 섭취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금치 한 단의 칼슘 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일한 양이 1952년과 1993년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A도. 이렇게 53년과 92년이 한 개만 먹으면 비타민 A의 1일 권장량을 다 섭취를 할 수 있었는데, 92년도부터는 53개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유기농으로 뭔가를 골라서 먹는다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의 불균형과 영양의 부족 상태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너무 많아요. 수면 부족. 우리 집만 하더라도 수면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12시 전에 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일찍 자자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면부터 시작해서 운동, 스트레스, 수분, 술과 흡연, 과도한 약물, 잘못된 다이어트, 이런 모든 분들이 우리의 이 염증을 만들어내는 모든 우리의 몸들을 만들어내고 반건강의 상태로밖에 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메나테크가 100세 산업의 바이오헬스 핵심 기술인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를 먹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이제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 솔루션이 저에게 있다라는 거죠. 글리코 뉴트리션, 글리코 영양소는요, 현대 식생활로 섭취가 어려운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량의 다당체 성분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메나테크만의 특허 조성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반건강의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영양소들도 물론 부족하지만 가장 부족한 글리코 영양소가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염증 몸으로 계속하고 이제 질병의 상태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글리코 뉴트리션이 메나테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는 여기 보시면은요, 당 단백질, 지금 여기 표현이 되는 게 당 단백질이거든요. 당사슬인데요. 이 당사슬 부위는 호르몬의 지시를 따라 호르몬의 지시를 세포 내에 전달하고 독소와 세균의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등 인식과 면역 기능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당사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사슬이 구성하는 게 이 8가지의 글리코 영양소가 이 당사슬의 구성 성분이라는 거고요. 이 8가지의 구성 성분이 제대로 숫자와 하나도 빠트림 없이 잘 빼곡하게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의 세포는
이런 인지 구별과 커뮤니케이션과 면역이라는 이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방사슬이 파괴되었을 때 우리 인체는 세포가 병들기 시작하면서 질병이라는 곳에 노출이 되고, 그 질병의 세포가 많이 손상이 될수록 질병의 중증도가 점점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를 충분히 보급을 해드리면 방사슬이 정말 빼곡하게 살아나고 숫자도 많아지면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제품으로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이 상용화된 이 제품은 전 세계 특허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4년도에 들어왔지만 미국에서는 96년도에 개발이 되었고요. 96년도에 이 특허가 전 세계 특허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글리코 영양소는 80억 세계 모든 인구 전체가 반드시 먹어야 할 글리코 영양소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 특허에 대한 그 질병들이 나와 있죠. 한 60여 가지 질병이 있는데요.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제가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메커니즘을 처음에 듣고 나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게 된다라면 이거 정말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클린을 하고 저희 남편을 클린을 시키면서 이 생명이라는, 이 생명이 색 구별 가능해진다라는, 여기에서 저희 집에서 임상이 나왔어요. 저희 남편이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저희 남편이 정록색약인지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속아서 결혼을 한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몰랐어요. 저는 정록색약이었는지 다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클린을 하고 제가 너무 좋으니까 저희 남편 보고 이제 클린을 하라고 제가 권유를 했죠. 저희 남편은 그 모태 신앙에다가 술도 한 번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해. 뭐 진짜 누가 보면 학교에서 뭐 학교의 교사다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무슨 과목이냐고 묻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체육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체육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다 믿어요. 그 정도로 그냥 군살도 없고 자기 관리 굉장히 철저히 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농담처럼 하는데, 본인이 교사가 된 이유가, 자기는 진짜 처음에는 이 클린을 하고 주면서 제가 이 특허 자료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본인한테는 다른 거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이 생명이 색 구별 가능해진다, 요게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야, 이게 아무리 그렇지만 이 무슨 영양제가 어떻게 이 유전인데 유전병까지 이게 낫는다라고 말을 하냐고, 이제 자기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저에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초기여서 뭐 얘기를 해줄 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아니,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그냥 우리 몸 대청소하게 그냥 먹으라고 제가 그런 거죠. 그런데 본인은 이거를 먹으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생명, 그 사람들이 보는 검사하는 책자가 있거든요. 그 책자를 이제 그 보건생님한테 달라고 하니까 요즘 앱에 다 있다고, 그래서 앱으로 자기가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열흘 만에 본인이 보이지 못했던 것이 선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열흘 만에. 그게 퇴근하고 집에 막 들어오면서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자기가 이거 읽어볼 테니까 맞게 읽라 안 읽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죠. 제가 또 이제 의료인이니까 저도 그 검사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렵게 된 게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걸 보면서 제가 사실 더 소름 끼치게 놀란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건축 설계사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를 갔는데 생명 검사를 하면서 바로 이게 정록색약이 나와버리니까 문과로 그냥 튕겨버린 거예요. 문과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게 없는데, 그래서 그냥 진짜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간 거지. 영문과를 가서, 그때 당시에는, 그때가 자기 80학번이니까요. 그때 당시는 영문과가 졸업을 하면 대기업에 취직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냥 영문과를 간 거였고,
영문과 졸업하면서 동문여고 이제 학교가 처음 이제 설립이 되는 시기여가지고 동문여고의 교사로 이제 자기 가게 된 거죠. 본인 일생에 있어서 영어 교사는 0.1%수도 없었어요. 근데 눈 때문에 그래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제 눈앞에서 그게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때서부터 완전 마음이 이제 달라진 거죠. 야, 이 물질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먹고 나서 내가 뭐 좋아, 뭐 안 좋아 이런 걸 논할 게 아니라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건 둘째 문제고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 정도의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이거 정말 놀라운 거다. 이거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 내가 죄 짓는 느낌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공부를 집중해서 하기 시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먹어보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죠. 이게 글리코 영양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발명의 당 영양소 함유 식품 보조제는 상기 나열된 질환의 치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본 발명의 식품 보조제는 환자 신체가 자체 치료력을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한 당 영양소를 환자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게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몸 스스로가 내가 잘못된 유전자를 이 당 영양소가 들어갔을 때 그 유전자 교정까지 해주는 그 역할들을 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 신생아 할 것 없이 임산부 할 것 없이 누구나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라는 그 책에 세계적인 미래학자시잖아요. 이 책에도 병을 치료하는 식품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병을 치료하는 식품. 그래서 우리가 약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그 음식이 내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 음식이 내 몸을 치료하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식품의 질병을 치료, 퇴치할 수 있는 효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 메나텍의 제품은 태초의 먹거리잖아요. 진짜 태초에 우리가 인간이 그 성경을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까지도 살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태초의 먹거리를 먹었기 때문에 자연 환경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제품이, 메나텍의 제품이 그 태초의 먹거리로 만들어냈던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질병을 치료하는 제품으로까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미 고등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또 의대에서는 또 그 교과서라든지 이렇게 SAT라든지 이런 그 시험에도 다 이 글리코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글리코 영양소를 만들어냈고 이 글리코 영양소를 독점 특허를 가지고 있는 메나텍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메나텍이라는 회사는요, 바이오텍 벤처 기업이에요. 글리코 영양소 분야를 개척한 선구적인 기업이고 우수한 제품력으로 웰니스 산업의 트렌드를 이끄는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저희는 의학 대체 웰니스 기업이에요. 그냥 일상생활용품이 아니고요. 약을 대체하는 의학을 우리의 치료를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의학 대체 웰니스 기업이고요. 그래서 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26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사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최상위의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요즘 와서 ESG 경영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요, 태초부터 진짜 회사가 처음 생길 때부터 ESG 경영을 해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경영과 함께 저희가 코스타리카에 알로에를 생산하는 그곳은요, 탄소 배출량 제로인 곳에서 알로에가 재배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저희는 환경과 또 사회 공헌과 투명한 경영으로 ESG 경영을 이미 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착한 소비 M5M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 26개국에 나가 있고요. 지금 곧 4월, 5월 달에 또 태국 시장이 오픈되고 있죠. 태국 시장이 이제 오픈될 거고요. 이제 리더가 있는 곳에 이제 저희 회사가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두에게 글리코 영양소를 먹일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저희 메나테크 회사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나스닥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력으로 9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가 2007년부터 2012년도 사이에 특허 분쟁 소송 때문에 굉장히 회사가 어려운 그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서 한 번도 퇴출되지 않고 지금까지 건실하게 또 인정받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저희 회사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진짜 좋은 회사인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가치 경영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나라든 외국이든 우리 회사가 굉장히 정직하게 그 다음에 전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도 작년에 저희가 받았죠.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상도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믿어도 되는 그런 회사고요. M5M이라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은요, 저희가 그래도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제조를 하고요,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전 세계에 영양실조로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만 5세 이하 아이들이 500만 명이래요. 그런데 여러 구호단체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보니까 그냥 밀가루, 라면, 과자 이런 걸 막 주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밀가루나 이런 부분들은 배고픔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배고픔은. 하지만 영양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는 영양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현실을 파악한 저희 회사가 그 아이들에게 영양을 제공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진짜 학교에 안 오면 아이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더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감기가 걸리고요. 뛰어놀지 못하고요. 영양이 부족하니까 꿈도 없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저희 영양이 제공되고 나서부터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죽지 않고 뛰어놀고 공부 학습 능력이 올라가고 꿈을 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허연 사장님도 계시지만 허연 사장님도 같은 맥락이시거든요. 그 가정 한 가정을 염소를 통해서 그 가정이 그 아이들 지속적으로 영양도 먹거리도 되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도 그렇게 영양 실조에 걸려 있는 아이들을 500만 명을 살리는 게 저희 회사의 미션이고요. 지금 2015년부터 저희가 이제 메나 릴리프라고 해가지고 99년도부터 메나 릴리프가 이제 만들어져서 쭉 해오다가 2015년부터는 M5M 재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억 2천만 개의 이걸 파이토 블렌드라고 하는 아이들의 영양제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일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템도 너무 좋고 우리가 전 세계 그 80억 인구가 다 먹어야 되는 그 아이템이기도 하고 또 회사도 너무 좋은데 그렇다면 이게 나에게 어떻게 사업으로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인 거죠. 저는 저희의 그 사업은요, 파이프라인의 자산 소득을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요, 소비의 경험이 곧 소득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먼저 내가 매니아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비즈니스, 그 제품에 대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거 너무 좋네? 내가 너무 좋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 남편을 한번 클린 시키고 싶어요. 제가 먼저 내 스폰서에게 제안을 한 거였죠.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다 먹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가 먼저 소비자였던 거예요. 그 소비의 경험이었지만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을 해주고 싶으니까 이것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소득의 기회까지 저에게 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팬 소비자들에게 이윤을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유통의 흐름을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 좀 필요성이 있는데요. 가장 전통적인 그 유통의 형태가 제일 첫 번째에는 1차 유통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을 하면 일반인들에게 광고를 해서 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이 유통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일 지금 가까운 게 편의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통의 마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 유통의 그 모든 비용을 소비자들이 다 지불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97년도가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좋아졌다는 게 뭐냐면 집집마다 자동차가 자가용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집에 대형 냉장고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카드도 이제 일반화된 거죠. 그러니까 대형 할인 매장을 가니까 내가 소매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뭔가를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이제 이득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일주일치, 2주일치 대형 할인 매장 가서 그 먹을 거를 사와서 이제 일주일, 2주일을 살아가는 부분들로 형태를 했던 거예요. 이 대형 할인 매장이 생긴 것도 아마 80년대에 대형 할인 매장이 생겼으면 저희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대형 할인 매장이 생기는 것도 국민소득과 사회 전반적인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97년도에 이게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3차 유통이 인터넷 홈쇼핑인데요. 인터넷 홈쇼핑은 2000년대 말이에요. 2000년대 말은 우리나라가 이제 TV도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이제 다 됐고요. 채널도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완전하게 보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갖추어진 거죠. 거기에다가 함께 택배가 같이 이제 된 거예요. 우체국도 택배를 시작한 게 바로 2000년도 후반기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홈쇼핑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그런 사회적인 모든 변화와 함께 인터넷 홈쇼핑이라고 하는 이 3차 유통이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유통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상한 어떤 유통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고 가장 발전된 그리고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유통이 바로 4차 유통이라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1, 2, 3차 유통을 겪으면서 왜 우리가 다 대기업에다가 돈을 다 벌어줘야 돼? 라는 개인들의 인식이 이제 깨어나는 시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개인은 힘은 없지만 재력도 없고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뭘 만들기는 힘든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 개인들이 모여서 연대감을 이루게 된다면 그 연대의 파워로 인해서 뭔가를 대기업에 버금가는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의식에 깨어졌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사회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 만들어졌고 그게 되려고 하면은 국민소득도 한 3만 불 정도는 되어야지 그런 의식 수준이 깨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금 2020년이 딱 맞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된 단계가 바로 이 지금 현재 2020년대에 있는 시기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자리를 잡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무점포, 무자본이에요. 저는 점포 없거든요. 제가 골드 PD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저 점포 없어요. 이 자리를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가면 강남센터 본사를 이용을 하고요. 아니면은 또 집에서 홈파티를 통하고 집에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점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노력한 만큼의 보상.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요, 노력한 만큼 보상보다 적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거밖에 안 됐나?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보다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초기에 고생했던 그 열매를 제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ESBI 사부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라는 저 분야는요, 인플로이, 봉급 생활자입니다. 남들과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나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이유가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거죠. 저렇게 남들과 함께 봉급 생활자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자나 전문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내 스스로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셀프 인플로이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고용된 봉급 생활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없어요. 내가 일을 못할 때 내 소득도 끊어지는 거죠. 내가 조금 많이 번다는 것 뿐이지 결론은 내 시간과 내 노동을 바꿔서 돈을 사는 개념이 바로 저 S4분면이라는 거죠.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저렇게 ES4분면에 있지 말고 빨리 BI4분면으로 옮겨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4분면은요, 사업가예요. 사업가고, 그 사업가는 내가 없어도 내 시스템이 돌아가서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나에게 소득이 돌아오는 구조가 B4분면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제가 없어도 돌아오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시스템을 갖춘 그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노동을 바꾸는 하지 말고 내가 그 시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B4분면으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때 또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서 BI4분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진정한 자유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많은 분들에게 이 메나텍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ES4분면을 선택하는 이유가 안정이라는 거예요. 안정.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거를 제일 크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결코 안정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누구로부터 고용돼 있고 내가 오늘이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일을 못하면 내 소득이 완전히 끊겨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안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정을 추구하지만 안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BI4분면에 와야지 진짜 안정과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BI4분면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메나텍의 시스템, 그 사업이라는 거죠. 근데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니까요, 건강과 웰니스 산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났을 때 이때 빅뱅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희만 해도 그런 거예요. 저희 회사만 해도. 저희 회사가 글리코 영양소를 처음 개발을 했을 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지 않았거든요. 그냥 미국은 스토어에다가 다 진열해서 제품을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했는데 저희 제품을 먹은 분들이 호전 반응이 나오니까 이게 뭐 부작용인가 싶어서 안 먹는 거예요. 이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이유가, 이거는 그냥 막 팔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이를 설명도 하고 케어도 하고 그런 거에 대비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건강과 웰니스가 만나게 되니까 빅뱅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로 볼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뭐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아이템이고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메나텍의 보상 플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나텍의 보상은요, 미국에서 직접 판매 협회로부터 석세스 어워드 상을 받았습니다. 그냥 아무나 주는 상이 아니에요. 이 상은 뭐 어떤 상들은 보면 올해는 너희가 받고 내년은 너희가 받고 이렇게 그냥 골고루 나눠주는 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이 아니에요. 이 상은 거의 받은 회사가 없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드물게 메나텍의 석세스 어워드 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투명성, 정직성, 관대함이에요. 저희는 저희의 보상을 다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분들은 그 자기의 보상을 디자인해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투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성이에요. 실제 발생한 모든 수당을 다 지급을 해요. 저희는 항상 과지급 될까 걱정이에요. 과지급. 지금 좀 있으면 저희가 또 5월 달부터 그 코리아 풀 보너스가 나올 거고요. 또 좀 있으면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아니라 추천인들에게 500점씩 했을 때 주는 추천 보너스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걱정이 되는 게 또 과지급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만 해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는 제가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만약에 20만 원을 지금 안 받는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이제 추천인으로 해가지고 주면 저는 지금 당연히 20만 원이 매달 그냥 플러스대가 나와요. 제 추천하신 분들이 500점씩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4명도 넘거든요. 훨씬. 그럼 저만 해도 벌써 저한테 2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회사다. 그 다음에 관대함. 타 기업에 비하여 사업자에 대해서 보상을 가능한 확대하고 그렇게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이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을 보면은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어쨌든 내가 이 정보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주다 보면요, 내가 먹고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먹어봐라. 저도 초창기에는 야 이거 너무너무 좋아졌어. 이거 먹어봐였거든요. 그래서 클린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정보 전달로 인해서 즉각적인 수입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바로 첫 번째 칸이에요. 이때는 매출에 의해서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게 매출에 의해서 내 지급도 가게 되고 보상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재구매율이 74%나 되기 때문에 먹은 사람이 또 소개하고 먹은 사람이 또 먹고 자꾸 사람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리더십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많죠. 리더십 보너스는 뭐냐면요. 내가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이 되어가지고 그 견고한 시스템에 의해서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 소득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리더십 체크 매칭 보너스를 비롯한 리더십 보너스가 훨씬 많아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장을 했을 때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소비로 끝나버리는 이 장바구니를 건강을 위한 소비로 바꾸는 현명한 장바구니인 거예요. 명품 장바구니로 그냥 소비 습관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시작이 되어서 내가 먹고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 저렇게 내가 먹고 좋아서 2명에게 소개를 했을 때는 우리가 디렉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먹고 너무 좋아서 4명이 동일하게 나처럼 이렇게 먹었을 때는 실버 디렉이라는 이 부분들로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구조를 지속적으로 따라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비즈니스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잘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비즈니스가 바로 우리의 사업이라는 거죠. 보상 예시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따라하기. 내가 한 500점, 그러니까 한 80만 원 정도의 그 소비, 그리고 이 소비는 내가 우리 집에서 다 80만 원 안 해도 돼요. 내 소비자들을 프리퍼드 커스터머라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을 나에게 함께 뎁스를 해서 그들과 함께 소비를 일으킨 게 한 80만 원 정도가 되면은요 500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소비자들과 함께 소비가 이루어진 거를 4명이 동일하게 같이 하게 되면 실버 디렉으로 해서 한 30만 원 정도의 이제 소득이 돌아오는 구조고요. 그 중에서 한 2명이 다시 나처럼 4명을 그렇게 소비를 일으키게 되면은 나는 1이라고 해서 약 7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가 오게 되면은 내가 먹는 것 정도는 크게 내 비용 부담 들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요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한 이분들이 또다시 2명에게 이렇게 똑같은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만 하면요. 실버이드라고 해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내가 아르바이트 정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시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내 파트너를 도와줄 수 있고 내 파트너와 함께 성장이라는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경험치를 했을 때 내가 실버 ED라는 직급을 성취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파트너를 실버 ED로 잘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골드 ED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골드 ED를 했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내 다운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또 골드 ED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PD라는 직급을 가게 되고요. 또 내가 했던 경험치, 이 PD라는 직급을 했기 때문에 내 파트너 골드 ED를 PD로 잘만 도와주게 되면 나는 브론즈 PD가 되면서 약 이게 700만 원 정도의 이제 소득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렇게 되면 연봉 1억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지고요. 한 단계 더 도와드리게 되면 실버 PD가 됩니다. 저희 메나테크에서는요, 실버 PD가 되면은 로얄 패밀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되면은 원투 레그에 다 리더가 나와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버 PD가 되면은 약 한 1,400, 1,000만 원에서 1,400 정도의 소득이 되는데요. 이때 바로 시스템 소득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골드 ED가 되는 정도까지를 저희가 보면 한 1년을 시스템에 집중해서 하게 되면 골드 ED 정도는 되는 거예요. 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은. 그리고 PD라는 직급을 가는데 저희 회사의 평균이에요. 메나텍 본사에서 평균을 내준 거예요. 메나텍 본사에서 PD가 되는데 평균 3년 7개월이 걸렸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고 브론즈 PD를 갈 때 보니까 5년 2개월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또 빨리 리더가 나오거나 또 천천히 리더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게 그 평균의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고 좀 더 늘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내가 시스템을 안에서 꾸준히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되면 누구나 이런 시스템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메나테크의 이 직급입니다. 직급이 있는데요. 저기 골드 ED가 있고요. 그 다음에 PD에서 골드 PD까지가 연봉으로 볼 때 한 5천에서 2억 정도가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PD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집중했을 때 내 소득의 한계를 지우지 않고 보너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제 2020년도에 그 소득을 가지고 공시를 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직접 판매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매출 순위로 1위부터 10위예요. 매출 순위로. 아무래도 아메이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하다 보니까 1등이에요. 매출 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애터미, 뭐 누스킨 이렇게 쭉쭉 있고 저희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9위를 했어요. 매출로서 9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소득의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1억 이상의 구간이 1등 회사를 보면 0.1%예요. 근데 저희 메나텍 회사를 보면 0.5%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억 이상 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메나테크는 탑 리더들이 소득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엄청 적다던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허리층에 초기 사업자와 허리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보상을 많이 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탑 리더들은 그 대신 적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른 회사의 뭐 유니시티의 탑 리더가 그 매출과 우리 회사의 뭐 3스타 PPD 정도가 같은 레벨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그 리더들은 한 달에 아마 3억, 4억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탑 리더들이 한 1억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그 소득은 훨씬 적지만 마음은 훨씬 편안하고 훨씬 보람차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1억 이상 받는 사람들 숫자가 저기 비해서 5배가 많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초기 사업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정말 돈도 안 되고 저렇게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 초기 그 탑 리더들이 받는 그 소득이 이 중간 허리층과 초기 사업자들에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그 가치관이 이 보상 플랜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 미만은 49.9%고요. 다른 데 보면 거의 90%를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렇게 일을 해도 50만 원도 안 되는, 한 달에 2만 원 정도밖에 또 안 되는 그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8, 90%라는 거죠. 끔찍한, 이거 보면 진짜 끔찍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5월 달부터입니다. 다음 달부터입니다. 다음 달부터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실버 ED를 하시게 되면 이제 코리아 풀 보너스를 주게 되거든요. 이 기회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놓치지 마시고요.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버 ED는 1지분, 골드 ED는 2지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지분을 나누어서 이제 12월 달에 딱 정산을 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TLP라는 저에게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죠. TLP는요, 저렇게 파란 곡선과 빨간 곡선이 있는데요. 저 파란 곡선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재정과 건강의 상태가 결론은 하얀 곡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누구도 저기에서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려고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지만 결론은 건강이 무너지고 그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그 돈을 또 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메나테크를 만나서 저희 지원그룹에 TLP를 함께 하게 되면요. 저렇게 빨간 곡선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과 건강이 더 풍성하게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행복해지는, 건강에 대해서도 재정에 대해서도 행복하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다 놓여져 있습니다. TLP는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는요, 지금은 앞으로의 시대는요, 컨텐츠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대가 이제는 완전 바뀌어요. 이게 판이 달라진 거예요. 이 바뀐 판에 내가 빨리 적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판을 바뀐 곳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컨텐츠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개인들의 참여가 이제는 의식 수준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TLP라고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스토리 역량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지금 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개인으로 보면 정말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우리가 힘을 모았을 때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 연대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플랫폼만큼의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그 연대로 인해서 올라오는 부분이고 그게 이 TLP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2001년도 9.11 테러가 나타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진짜 일어날까? 안 일어날 거야. 그런 일 없을 거야. 뭐하러 그 시간과 그 돈을 그렇게 들여서 그 모건스탠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돈인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 시간을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비용으로 볼 때는 턱없이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그 누군가 한 명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라는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상이 난 속에서 이 한 명으로 인해서 그 모건스탠리에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다 아무런 부상도 없이 어떤 일도 지장도 없이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그 한 명이 미리 준비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견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처럼 이 테러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 앞으로의 미래는 모든 게 다 100% 예견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에 내가 그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준비가 완벽한 솔루션은 저는 메나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그룹은 꿈이 현실이 되는 그룹입니다. 지원그룹이 여러분들을 도와서 함께 성장을 할 것이니까 믿고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